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학년도 전국 또는 광역자사고, 그리고 국제고, 외고, 제가 문제를 한 400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항, 적중 예상 문제, 40문항을 뽑아봤습니다. 대부분 면접이 이제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죠. 면접이요. 그때 많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학교도 많은데 본교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이건 뭐죠? 본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학교 홈피나 학교 알림에서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서치를 많이 하셔라.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올해는요, 제가 예상하기에 독서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꼭 감명 깊은 책이랄까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강점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면접관 앞에서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뭡니다. 이렇게 1분 이내에 짧게 간결하게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기숙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그 대책을 말해보셔야겠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요, 100% 기숙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 문제를 만드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특에 쓰여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2년 전에 하나고등학교에서 이 세특 질문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생기부에서 여러분이 그 교과 선생님이 써준 세특 내용을요,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생기부 독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쓴 생기부에 제출했던 독서는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 중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이유를 말해 보시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하면서 자율 동아리나 또 상설 동아리 때 활동했던 것 같은 거를 꿈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건 외고 국제고에서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언어 계통은 잘 아는데 수학에서 큰 점수 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고나 국제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 활동과 본교육 프로그램 접목을 어떻게 운영할지. 자, 본기업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원하는 일은 하나고다. 그러면 하나고의 1인 2기, 국제학술 세미나 여러 가지를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래야 저의 꿈과 진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꿈을 이루어갈 방법, 그러니까 본인의 이 자기소개서는요, 1500자죠. 일반 외고 국제고는 서울형 자사고 같은 광역 자사고는 1200자입니다. 이 1200자와 1500자가 다 뭐냐? 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가 졸업 후에 뭐 할 건지 꿈을 중학교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기소개서에서 첫 번째가 자기주도학습, 그 다음에 동기, 그리고 졸업 후 활동, 그 다음에 인성이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게 바로 자기주도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주도학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생급에 제출한 책 그 독서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친구와 선생님과 갈등이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뭐 친구와 싸웠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이거를 많이 질문합니다. 다음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배경 지식을 자신의 독서 경험에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자, 그럼 이게 뭐죠? 독서에서 자기가 꿈을 이뤘던 그 구절이나 그 책,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한 읽은 책 중에 그 독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질, 그리고 롤모델까지 여러분들은 꼭 하나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에 대한 롤모델을 누가 있어야 되고요. 변호사다, 뭐 판사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학교에서 해온 노력을 구체적으로, 자, 면접 때요. 가장 많은 면접관들이 질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만 핵심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에 대해서 홈피나 학교 알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학교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책을 소개한다면 어떤 책을 소개할래? 이것도 그 학생의 다독에 대해서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본인이 갈등을 해결할 경험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등 해결 문제죠. 이런 갈등 해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중학교 3년 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과목이 뭐냐? 근데 이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 어려웠다면 수학이 뭐 힘들다, 모르겠다, 이 부정적인 단어 말고 그렇지만 저는 수학을 어떻게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어 공부 이외에 과학이나 수학, 융합한 그런 것들을 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네, 대부분 다 면접 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갈등. 뭐 중학교 3년 동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나 뭐 선생님 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승화시켜서 나는 잘 해결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자소서에 인성을 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배려나 나눔, 뭐 협조, 뭐 리더십 다 썼을 건데 그거 이외에 인성을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쓴 거 이외에 하나를 미리 준비하셔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독서가 나오죠. 본인의 삶이 달라지게 한 독서가 뭐냐? 나에게 독서의 의미는 뭐냐? 장단점, 본인의 사례를 비추어서 말해라.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독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것이다.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책 중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계기가 된 책, 이건 중요한 책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꿈과 연결된 책을 준비하셔야죠. 엉뚱한 책을 준비하시면 안 되고 자기 앞으로 졸업 후에 자기가 전공할 책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책을 선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만의 수학 공부법, 나만의 영어 공부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 희망을 위해 본인의 본교에 입학한다면 너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학교를 완전히 서치하셔서 네, 저는 이 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동아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제가 졸업 후 꿈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프로듀서다 그러면 PD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교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을 것 같은 한 가지. 자,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요. 네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 홈피에 들어가셔갖고요. 뭐 동아리뿐만 볼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말씀부터 그 학교의 목표, 교육 목표, 이 학교가 추구하는 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세히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숙사의 문제 또 나왔죠? 자, 룸메이트가 너를 바깥에서 험담해. 그럼 너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게 전국자사고에서 몇 번씩 나온 질문입니다. 때문에 이럴 땐 답변을 제가 드리는 이 40문항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종이에 써서 1분 이내에 답변할 수 있게 종이에 써서 40문항에 대한 답변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율동아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자율동아리를 한 모양입니다. 이거 설명하시오.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 읽은 책 중에 주인공이 된다면, 그 책의 주인공이 된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질문도, 지방에 있는 전국자사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바로 이겁니다. 본교 졸업 후에
구체적인 진로를 말하시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제가 무료로 첨삭하죠. 제가 10년 동안 무료로 첨삭, 전국에 있는 학생들 다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첨삭하는 학생들을 대부분 저는 졸업 후에 대학명을 쓰고요. 과도 쓰고요. 그리고 석사, 박사도 쓰고요. 해외 대학이면 해외 대학을 정확히 써라. 이렇게 제가 첨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체적으로 자기 진로, 저기 분야를 정확하게 졸업 후에 너 뭐 할 거냐 하는데 그냥 판사가 될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해서 천문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든가 정확히 여러분 진로를 답변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면접에서 졸업 후 너 뭐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점수도 가장 높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교가 너를 뽑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저는 이 학교를 어떤 동아리나 이런 학교 목표를 위해서 저와 진로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교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3가지를 뽑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리더십. 자, 이건 중학교 다닐 때 회장, 부회장을 한다든가, 회장, 부회장을 안 해도 어떤 그 스포츠 활동이나 거기서 자기가 반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자기가, 학생들을 이끌고 했던 경험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결한 예, 이거죠? 예. 여러분의 단점을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부정적으로 저걸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못한 일이에요.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단점을 승화시킨 이야기를 하세요. 예, 자신의 단점을.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보면요. 저는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쓴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 1학년 때 안 했습니다를 왜 씁니까?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소개서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지양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당일날 여러분 면접 준비하러 갈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대기할 때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자기 순서가 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발음 정확하게 해야죠. 적절한 용어, 일상적 어조, 말끝.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면접 준비할 때 혼자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과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걸 핸드폰에 계속 녹음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끝이 흐린다든가 또렷하지 않은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준어를 쓰고 있는지, 또 경어를 사용하는지, 유행어를 쓰는지, 이런 것들, 침착하고 진지한 자세. 그리고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못 들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을 들고 면접관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본인의 진로잖아요. 진로. 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념이 나타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들어갈 때도 아주 예의 바르게 45도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의자에 앉을 때도 다리를 모으고 손은 무릎 위에 놓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자 뒤에 등을 대지 마세요. 허리를 곧게 펴시고 의자 뒤에 등을 대지 마시고 편안하게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요. 면접관이 3분이신데 면접관의 눈을 보지 마시고요. 어떤 면접관의 그 인중이라고 그러죠. 코 밑에 인중, 거기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접관한테 당당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실에 가면요, 떨려서요,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못 알아들어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핸드폰에 녹음하면서 모의 면접 자기가 준비할 때 자기 목소리보다 큰 목소리로 준비하는 연습을 꼭
가지시고 이제 면접이 끝나면요. 대부분 15분에서 25분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면접 끝나면 자리 의자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딱 서서 95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예의 바르게 꼭 하시지 마시고, 어떤 학생들은 면접관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다리를 떠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꼬는 학생도 있어요. 예, 밑에가 다 보입니다. 다리가. 때문에 그런 이 코테시 같은 거는 미리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목소리로 그날 면접하는 날 당당하게 여러분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될 거고요. 제가 꼭 여러분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제가 힘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리고, 이것으로서 예상 문제, 40문제 이 안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꼭 확인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문제 제가 뽑았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질문 답을 다셔서 노트에 다셔서 그걸 프린트 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핸드폰에 녹음하면서 연습하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